다음 발표하실 분은 김강수 원장님이십니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광요양원 원장님이시고요. 협업을 도입해가지고 전체 경영 혁신을 일으켜서 국무총리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김강수 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어제 먼저 가신 분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 현재로 살고 있습니다. 많고도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의 도시 익산에서 온 신광요양원 김강수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재밌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치매가 있어서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매일매일 모시고 있는데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24시간 돌아가니까 매일 똑같겠네?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어르신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면 아는 체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보면 누구시더라? 잠시 후에 보더라도 누구시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노인요양원입니다. 이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노인복지시설에서 7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요양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양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FM 자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어떤 방법을 도입하면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성과 표시로 나타낼 것인가 고민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매피아에 기본적인 툴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저희 요양원에서 2014년도에 처음 도입하고 한 달 정도 체험판을 쓰면서 저희가 내용이 좋아가지고 정식 요양원에 도입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간 업무 휴가 어느 조직에든 있게 됩니다. 이 주간 업무 휴 조직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과 후, 즉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과거에는 텍스트로 아래 한글로 쭉 나열을 했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좌우가 비교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계획했던 내용이 다음 주에 결과표에 체크가 다 되는데요. 이 체크된 내용을 보면서 예견치 못했던, 즉 계획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청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더 일들이 있었던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의 1년의 슬로건, 운영 슬로건이겠죠. 그 다음에 원훈들을 집어넣고 1년 동안에 있게 되는 내용 속에 어르신들을 몇 분 모시고 있고 현황이죠. 그리고 현재 어르신들이 병원에 몇 분 계시고 대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가를 한눈에 보도록 했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기타 안건 및 공유사항들을 넣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주에 하나씩 알게 되는 이제 지식이죠. 그래서 일주 일학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글들도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책자에서는 밑에 승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 파일에서 어느 폴더에서 오게 됐는지를 꼭 넣게 돼가지고 직원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누가 생산했는지 꼭 기본적인 자료가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업무 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어갔는데요. 2008년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계에 큰 지각 변동이 있게 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즉 보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인 노인들, 장애인들, 여성들, 아동들, 또 장애인들 여러 다양한 직군에
클라이언트, 사회적 약자들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운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대상자들에게 나눠줄 때 시혜를 베푼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수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소비자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됐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서비스 안 받겠다. 무슨 소리냐? 국가가 주는 돈 너가 안 받으면 너만 손해봐.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008년도에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계의 지각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동안에 기관에선 시혜를 베풀었어요. 나는 베풀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수혜받는 그 자체가 고마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직원 친절도가 별로예요. 서비스가 별로예요. 그럼 그 기관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제 운영을 했는데 직원들 급여와 생활비, 그 다음에 사업비 다 썼는데 대상자들이 사라지니 이 돈이 안 들어옵니다. 클라이언트, 즉 대상자들, 수혜자들, 이 사람들 숫자만큼 주어졌던 국가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기관도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2012년에 제가 SNS 스마트 워킹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게 작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젊은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하루에 한 번씩 SNS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영역, 내 손재주가 없어도 내가 관심을 갖고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알아가는구나.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시익, 행정적인 부분들 혹은 발전적인 방향들을 위해서 고발 사진을 올리는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던 사항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됐던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 워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이 알마인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그때 신기했습니다. 이거 멋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2014년도 2월 달에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을 알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고 소개를 받고 배우게 됐는데, 하루 5시간 교육을 받고 나니까 알마인드맵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았다라는 교만이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알마인드맵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싱크와이즈는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바로 알마인드맵은 저리로 가라하고 바로 싱크와이즈를 사용하게 됐고요. 2014년도 3월부터 체험판을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저희가 정품을 요양원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간관리자들이 모여서 업무에 참여하는데, 원장의 마음은 뜨거운데 직원들은 원장이 뭔가 하나 일 벌리는구나 하고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협조를 좀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약 2년간을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1시간씩. 그 스터디를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1인 2역 혹은 3인 역할을 다 잘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난 2차 컨퍼런스 때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나도 기회가 되면 저거 한번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2년간을 매일 맵을 2개 이상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획, 그리고 정책적인 내용들, 오늘에 있었던 내용들, 어르신들과 상담했던 거, 면담했던 거, 그다음에 직원들과 면담 내용들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매일 하지 않으면 제 손이 좀 이상해요. 직원들이 원장실에 와가지고 원장님 하게 되면 원장은 안 보이는 장치를 내놓고 그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에서 원장이 노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피곤하다가 아니라 우리 요양원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발전하는 곳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관 원장님들에게 소문을 내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에 특강을 신청을 했고요. 원장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원장님들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거 참 좋았어. 기억해. 한 달이 지나고 2달 정도 됐을 때 물어보니까 이제 다 까먹었어. 그래서 직원을 가보라 했더니 원장님 뭘 이런 걸 해요. 귀찮게. 이 얘기를 한다고 기관장들이 손을 사례를 칩니다. 그래서 전체 60명 정도의 원장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지만 기관에서 진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관은 계속 발전하게 되고요. 직원들도 보고할 때 이런 자료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출장을 다녀오게 되죠. 교육을 다녀오게 되죠.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다 싱크와이즈 맵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페이지 뒤쪽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업로드용으로 저희가 싱크와이즈 사진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4달치가 표현이 됐는데 매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이 프로그램이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스마트폰에 맞는 최적 버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른 요양원에서는 맞춤 프로그램을 보통 홈페이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별도로 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싱크와이즈로 일정을 맞춰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된 자료가 미리 좀 자료를 좀 키울 걸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되죠? 되는데 그러면 잠시 후에 뜨면 보여드리고요. 제가 다른 이제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사회복지 실습생들을 또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실습생들에게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하고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정표대로 진행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의 맵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고요.
그래서 요 자료 하나면 15일간 그리고 120시간 진행될 동안 다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제까지도 처음 온 실습생이 싱크와이즈를 배우고 이 배운 내용을 과제로 그리고 사회복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알게 되는 복지요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정해서 그리고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맵은 20개 정도 난이도가 있는 맵을 과제를 주게 되죠. 이걸 통해서 실습이 끝나게 되면 실습생들의 실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일주일이 아니죠. 5시간 동안 배우게 되는 그 과정보다도 더 15일간 하루에 1시간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요. 모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 기본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봉사를 오시고 또 요양원에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원을 이분들이 채워주죠. 어떤 자원이죠? 경제적 자원이죠. 후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문이 나게 되고요. 다른 기관에서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얘기하지 왜 이런 얘기를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느냐? 계속 알렸습니다. 성경에도 계속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아 얘기하지 실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100번을 들어봐야 뭡니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죠. 그리고 백견이 불여일각 100번을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100번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 깨닫는 것만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100번을 깨달아도 한 번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실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직원들이 하면 좋은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셔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전문 직종들은 대부분 맵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집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별도로 교육을 받고 정품을 구입해서 집에서 활용을 하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권하는 멋진 저희 신광요양원은 싱크와이즈 매니아들이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요양원에 나오게 되는 이 홈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각자가 지금 4달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부러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지 트리브즈가 다 다르죠. 방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멋진 화분 모양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월별로 우리 담당 직원이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서 이런 방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보호자와 방문객들은 신광요양원은 좀 독특하게 프로그램 피드백을 하고 있다라고 관심 갖고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신광요양원은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계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하고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다짐을 했고요. 요 내용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게 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특강을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좋게 되면 특강으로 한번 끝나게 되면 한 번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에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협회장하고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진행된다면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은 계속 일취월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싱크와이즈 심택에
정영교 대표님이 과거부터 관심과 사랑으로 신광요양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해 주셨는데 제가 많은 요청을 하지 않고요. 최소한 5년 정도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의 전문가들을 우리 매니어들을 보시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 또 내가 발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참 멋지게 적용하시는구나.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과정을 요양원에서 풀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표현을 조금 전에 했지만 성과는 우리 싱크와이즈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맵이죠. 목표가 설정이 됐고 기한이 주어져 있는 계획이죠. 저희는 이런 성과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을 냈습니다. 막연하게 일을 냈습니다. 결과만 내면 됐습니다. 중간 과정은 어땠든 간에 상관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가 70%가 됐건 80%가 됐건 90이 됐건 100이 됐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투입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는 사회복지계도 아까 지각 변동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시장경제에 내몰린 장기 요양기관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들은 이런 차별화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요양원은 운영이 아니라 경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경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성과는 분명히 방향이 있고요. 또 결과가 효율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르신, 즉 대상자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보호자들, 경제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보호자님들이 계신 거죠. 이분들이 바로 고객들입니다. 이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계에 이 성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잘할 것인가, 요 내용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잠깐 홈페이지가 안 떠서요. 그냥 자료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저희 직원들이 매년 프로포절을 합니다. 프로포절을 하게 되면 신청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외부의 자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회사에서는 교육 제안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일정으로 하나하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 나중에는 사업 평가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사업 최종 평가를 통해서 사업 종결을 하게 되는데, 종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결과를 또 공동모금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 통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들의 지원에서 또 최우수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고 예산도 잘하고 있고 내용도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보수교육 등 즉 외부에서 교육이 있게 되면 연수를 다니게 되면 이제 출장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장소는 어디에서, 날짜, 시간, 참석자 아무개, 강사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읍면동 찾아가는 내용은 이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재원이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는 이론 학문이 아니고 실천 학문이다. 재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사회복지는 이론 학문이 아니고 몸으로 뛰는 학문이다. 즉 백각이 불여일행하는 학문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학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연관해 가지고 저희가 실천 학문이라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별도로 책을 정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책을 정리하는가도 가끔씩 심심해서 여러 책들을 정리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직원들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인권에 대해서 직원 교육 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3월 달에 저희 요양원에서 도입하고 2015년도에 직원 교육할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최근에 변화되는 사회복지 현장의 소식과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그리고 어르신들 어떤 식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 사회적 효율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직원들과 함께 외부의 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원장이 항상 노력하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비록 사회복지의 한 장르이지만 노인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또 종사자들과 후원자들과 그리고 또 여러 기도 지원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알콩달콩 아름다운 노인복지를 실천해 가고 있는 신광요양원에서 오늘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유저분들께 앞으로도 같이 노력해서 신광요양원뿐만 아니라 심택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